하늘의 집무실로 불리며 그 나라 국력과 국가 원수의 얼굴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군 1호기가 있으며 별칭으로 코드1을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해외 순방을 나갈 때면 우리나라의 얼굴로 과거 가난했던 나라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용하던 C-47 수송기가 시초로 시작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을 맺고 보행사에서 만든 747-400 기종을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잉 747-400의 재원을 살펴보면 1989년 2월 9일 상용 서비스 시작으로 표준 좌석수 416석, 항속거리 13,450km, 생산기간 1988년에서 2009년 생산대수 694대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군 1호기는 2001년식입니다. 보잉 747-400의 여객형은 현재 아시아나 항공의 1대, 대한항공의 2대를 남겨두고 모두 퇴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공군 1호기 1대만 운용 중이며 미국이나 일본은 보안상의 이유로 2에서 3대의 같은 기종의 전용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드1의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통령 내외가 머무는 공간에는 취침, 식사, 세면, 그리고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있는 회의실 등이 있으며 공식 수행원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 비서관 및 선임 비서관들이 머무는 공간까지는 보안을 이유로 출입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수행원, 경호관, 실무행정관, 기자들이 머무는 공간은 서로 담소도 나누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코노미석에 앉는 이들은 자리를 두세 석을 쓸 수 있어서 공군 1호기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몰랐던 사실은 정부 관료가 아닌 수행원이나 기자는 전용기를 이용할 때 요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반 항공권보다 더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보통 20에서 30명에 달하는데 기장, 부기장, 공군 소속 객실 승무원, 정비사, 조리사, 간호사 등 다양한 인원이 탑승합니다. 또 순방을 나가면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음식이 그리운데 김밥과 라면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고 그 외 기내식은 일반 항공기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좋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비축되어 있는 비상식량의 퀄리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공군 1호기는 대한항공에서 임대를 전 세기여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전용기 도입 추진을 하였으나 그 당시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막혀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부대변인이던 이정현 의원이 지금 이 정부가 다음 정부의 대통령 전용기를 챙겨줄 만큼 한가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을 하며 반대를 했고 결국 대통령 전용기 도입 사업은 도입 비용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갑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집권 여당이 되자 말을 바꾸며 국격을 생각하면 전용기 구입이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과거 한나라당의 태도를 생각하며 어처구니 없다며 반발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환율 및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체 단가가 많이 올라 2010년 입찰도 무산되어 대한항공과 2010년 보잉 747-400을 4년간 1157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예산 문제로 신규 전용기 구입 결정은 계속 미뤄지다가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둔 2014년 12월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여 2020년 4월까지 임차 계약을 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용기 도입을 준비 중이었으나 정부와 공군 그리고 대한항공은 현 항공기를 2021년까지 연장 임차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 747-400보다 규모가 크고 비행거리가 긴 기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정확한 의견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한국인 승객
수송에 공군 3호기가 쓰이면서 공군 3호기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종은 VCX-235로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X-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습니다. 최대 순항 거리가 3,500km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509km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공군 3호기에 탑승한 적이 없어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 대신 정부 수송기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가 맞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군 1호기가 있으면 미국에는 에어포스 1이 있습니다. 보잉 747-200B 여객기를 개조한 VC-25A로 백악관 집무실처럼 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급여 없이 13,000km를 비행할 수 있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교신하는 위성통신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로 세계 여러 나라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대공 미사일 회피 기능과 핵폭탄 폭발 시 발생하는 전자기파 공격을 막는 장비도 탑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어포스1의 냉장고 교체 비용만 2,400만 달러, 한화 약 256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부 장치를 교체하는데도 연방항공청의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일반적인 기내 장치 교체와 달리 상당히 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같은 기종의 에어포스 1을 2에서 3대씩 운용 중이며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미 공군기라면 기종에 관계없이 에어포스 1이 됩니다. 하지만 에어포스 1에서도 절대로 미국 대통령이 사용을 해선 안 될 전용기가 있습니다. 2-4 나이트워치이며 심판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나이트워치는 공중에서 전략적인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전용 작전기입니다. 에어포스 1 중에서 날아다니는 펜타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가 비상시 공중지휘소 프로그램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평상시 이용하는 에어포스 1과는 달리 기본적인 숙박시설 외에는 전쟁 지휘를 위한 시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워치는 창문이 모두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핵전쟁 시 빛이나 열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일본국 정부 전용기라는 이름으로 니혼 코쿠 세이 혼센 요키가 있습니다. 현재 보잉 777-300ER 기종을 사용 중으로 일본은 보안 이유로 이대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소유하고 항공자위대가 관리하며 청왕 및 내각 총리 대신에 해외 방문 시 수송 업무와 긴급 시에는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일본은 이전 기종인 보잉 747-400 일본 내에 재활용업자에게 약 13억엔, 한화 약 140억 원에 팔았습니다. 한 대당 70억 원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업에 전매된 한 대가 미국 항공기 매매 사이트에 약 30억엔 한화 324억의 가격으로 등장했습니다. 매각 당시의 비용보다 4.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해당 사이트 설명에는 최고 수준의 정비를 거쳐 새 것이나 다름없다 라며 설명글을 올렸습니다.